이제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우리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다? 현황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문제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먼저 사업을 할 것이냐가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그럼 우선순위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내가 보기엔 얘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기준에 대해서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그다음에 할론과 피켓이 제시한 BPR 기법이 있고요. 그 뒤에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 있어요. 세 가지를 볼 건데,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먼저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네 가지: 문제의 크기, 심각도, 난이도, 관심도, 문제의 크기 또는 유병도, 질병의 유병률. 그래서 유병률이 높으면은 문제의 크기가 큰 거겠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기술적 해결 가능성, 난이도.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가능하냐, 해결하는데 난이도가 높으냐라는 거고요. 주민의 관심도, 주민들이 그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을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각각에. 그러면 A라는 문제는 문제의 크기는 뭐 3점인데 심각도는 1점이고 해결 가능성 4점인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해요. 그러면 4, 3, 얘는 12점이 나오겠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얘는 문제의 크기가 2인데 심각도가 3이고 난이도는 뭐 2고 관심도는 4다. 이거 다 곱해요. 점수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결정하는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기준은 있지만 이제 체계화했다라는 건 있지만 상대적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자, 문제의 크기, 심각성, 해결 가능성, 관심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우선순위. 상대적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것은 이 넷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고, 할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BPR 기법이라고 해요. BPRS라고도 하고 BPR 기법이라고도 하고, BPR, Basic Priority Rating System에서 BPRS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다음 중 BPR 기법에 또는 BPRS에서 강조되는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공식이 있어요. A 더하기 2B에다가 C를 곱해요. 나누기 3은 그냥 그 숫자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한 거여서 큰 의미 없어요. 어쨌든 A 플러스 2B 곱하기 C인데 A는 뭐냐? 문제의 크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유병률이 얼마나 높으냐, 또는 질병의 발생률이 얼마나 높으냐. 그래서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급성질환은 발생률을 이용해서 몇 점?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를 해요. 자, 두 번째, 이 B인데 B는 뭐냐면 문제의 심각도,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심각도에 대한 기준은 뭐다? 문제가 얼마나 긴급하냐, 빨리 해결해야 되는지, 얼마나 중증도가 높은지, 그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얼마나 큰지, 여기에 따른 점수를 마찬가지로 0점에서 10점 부여하는데, 만약에 얘도 2점이고 얘도 2점이다. 그럼 얘는 A에 들어가니까 그냥 2점이지만 얘는 어때요? 곱하기 2를 해서 4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가중치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문제의 크기보다 심각도의 가중치를 둔 거죠. 세 번째, 사업의 효과예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곱해요. 여기에다가. 그럼 얘가 만약에 1점이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얘가 10점이라는 것은 10배로 커지는 거죠. 곱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중치가 커져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의 크기, 심각도, 사업의 효과 중에서 뭐가 가장 가중치가 크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사업의 효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포인트. 그럼 뭐 또는 시험 문제 나올 때 BPR 기법과 브라이언트 우선순위 결정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문제의 크기, 앞에서 문제의 크기 있었죠. 유병도, 심각도 마찬가지 있었고, 사업적으로 해결 가능성, 난이도가 바로 사업의 효과죠. 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사업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BPR 기법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OPR로 들어가요.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여기에 D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아까 그 BPR의 공식 있죠. A 더하기 2B의 C를 곱했는데 거기에다가 D를 곱해요. 그럼 이 D는 뭐냐면 펄 팩터라고 하는데, 사업이 이런 거 업무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수용성, 충분성, 적법성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데, 얘네를 갖다가 0점이나 1점을 줘요.
자, 사업이 적절하냐, 적정하냐, 0.1점, 적절하면 1점, 적절하지 않으면 0점이에요. 그냥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경제성이 있냐 없냐, 0점, 없으면 0점, 있으면 1점.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냐, 있으면 수용성이 있으면 1점, 아니면 0점. 자원 확보가 가능하냐, 자원 확보 가능하면 1점, 불가능하면 0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느냐, 없으면 1점, 문제 없으면 0점, 1점, 문제 있으면 0점. 그래서 뭐예요? 5개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뭐예요? 다 곱하니까 빵점이에요. 그걸 여기다 곱하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BPR 기법 가지고 했는데 점수가 비슷해요.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되거나 과연 이게 사업으로 해서 실현 가능하냐를 판단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한 게 OPR이라는 거예요. 펄팩터. 그래서 BPR 계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실제 가능하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 장기 계획이나 또는 BPR로 했을 때 우선순위가 쉽게 결정나지 않을 때는 요 펄팩터를 하나 더 곱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업무 범위가 적절하냐, 이코노믹, E는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A는 수용성이 있느냐, R은 자원이 충분하냐, 그리고 L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 요거 가지고 0점 또는 1점 판단하는 거죠. 자, 이 황금 다이아몬드는 이제 우선순위 결정 기법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는 계속 심화 자료로, 심화 이론 자료나 추가 자료로 계속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에 대한 건 강의 중에도 계속 했었던 내용인데 이번엔 아예 이제 이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제가 계속 되고 있고 요거는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3, 3, 9, 9개 있나요? 이 모양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넣냐면 한쪽은 이제 예를 서울이라고 볼게요. 서울시랑 전국을 비교를 해요. 또는 서울시랑 경기도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했을 때, 자, 뭐 유방암과 관련돼서, 자, 우리 지역이 전국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높으냐, 비슷하냐, 낮으냐. 높으면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지, 비슷한지, 좋은지를 해서 안 좋으면 제일 위에 쪽. 비슷하다. 다른 지역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아. 유방암 발생률이 낮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 비슷한 거, 우리가 좋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요 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똑같이 유방암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국이랑 우리 지역을 비교했다라고 칠게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5년간 추세를 보는 거예요. 과거와의 추세. 그래서 5년 전 유방암 발생률에 비해서 지금 낮아졌느냐, 비슷하게 발생하냐, 5년 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냐, 발생률이 증가했다. 증가하면 안 좋은 거죠?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건 환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증가하면 안 좋은 거니까 제일 첫 번째 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면 두 번째 줄, 5년 전보다는 발생률이 낮아졌어요. 그럼 좋은 거죠? 아랫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줄대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유방암을 비교를 했는데 다른 지역이랑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서울이 더 발생률이 높아요. 그럼 요 줄이고 그다음에 5년 전 우리 지역 서울에서 5년 전의 유방암 발생률과 지금의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했는데 지금이 더 안 좋아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줄에 들어가는 거죠.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심장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간 거고 심장병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의 과거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더니 비슷하대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나는 여기에 심장병, 결핵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맨 위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이 그 다음 우선순위, 세 번째 줄 우선순위, 네 번째 가장 우리가 지금 좋은 상태인 거죠.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좋고 우리 과거랑 비교해도 좋고. 그래서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자, 요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보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처음 했던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랑 변화의 경향을 이용한다라는 거 두 가지.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라는 건 뭐예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비교하는 거고요. 변화의 경향은 뭐예요? 과거랑 지금을 비교했을 때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비슷하느냐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우선 여러 가지 우리가 현황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럼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변화 경향 이런 것들을 지역 전체랑 우리 지역이랑 비교하고 또 과거랑 지금을 비교해서 다이아몬드 안에다가 넣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1순위 사업은 당연히 전체랑 우리 지역을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이 안 좋은 거,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현재가 안 좋은 게 1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장점이 있냐? 건강 지표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경기도의 어떤 뭐 유병률, 유방암 발생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과거 추세를 알 수 있다.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알고 있으면은 쉽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 심각성이 얼마인지,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인지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이 이 통계 지표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게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18년, 19년 들어서 우선순위 결정 기법에서는 좀 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진짜 집중을 해야지 유리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조금 안 들었고 그냥 집에 가서 봐야지 하면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 시간을 줄여야 돼요. 이 수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목표와 전략은 전체적으로 수정된 내용이어서 추록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먼저 자, 목표를 수립하는데 목적과 목표를 구분을 좀 해보면, 목적은 좀 더 궁극적인 거,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은 보건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거고,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목표는 어떤 기준을, 얘는 그냥 그대로 이 5개의 지문이 시험 문제겠죠. 그래서 다음 중 목표가 갖추어야 될 스마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 우리 합격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내가 할 거야,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럼 목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보통 몇 킬로, 뭐 언제까지 체중을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거 아니고 나 그냥 다이어트가 목표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공했어 못했어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달성 여부를 구체적이면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해야 돼요.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면 안 되고, 또 사업 목적에 맞는 목표, 적절한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간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뭐를 얼마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가 갖춰야 될 기준 5가지,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하고, 어프로프리에이트 적절해야 되고, 리저너블 합리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타임 리밋,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 기간을, 뭐 어떤 그 타임 리밋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표를 기술할 때, 그래서 보통 목표를 내는, 나는 몇 월 며칠 뭐 언제까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얼마큼 달성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에 대한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뭐를 언제까지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얼만큼 달성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목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목표 문장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전략이라는 건 뭐냐? 전략은 중재 또는 개입하는 걸 전략이라고 해요. 중재, 개입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을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서, 또는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바뀌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략이고, 그게 사업의 내용이고, 그 수행되는 개입, 중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사용이 돼야 돼요. 한 가지 전략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다양한 전략이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 간, 뭐 주변 사람과의 관계 또는 뭐 친구들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나눠 놓는 게 뭐냐면 요 표로 나오는데 요게 지금 심화에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요 내용들 그 보건사업 기획할 때 전략으로 들어가는 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전략 모형 중에서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이 유형을 사회 생태학적 유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회 빼고 그냥 생태학적 유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생태학적 전략, 뭐 사회 생태학적 전략, 생태학적 유형, 사회 생태학적 유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사업 기획교재 같은 경우는 이걸 사회 생태학적 유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뭐 예방의학 교재에서는 그냥 생태학적 전략 유형이다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게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내 친구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학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규칙이나 뭐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을 수립할 때 그 다양한 측면의 전략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추록 다 나갈 거예요. 전략 유형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나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개인에게 예방접종하거나 건강검진 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재활, 치료 같은 거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 이 사람 꼬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은 개인적인 수준의 전략이 돼요. 어떤 보건사업을 할 때 개인 간 수준이라는 것은 내가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주변과 영향을 주고받긴 하는 거예요. 조직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기존의 그 사회에 있는 네트워크, 뭔가 그런 뭐 이렇게 지지자 모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어떤 서클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에 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하기도 해요. 자조 집단 형성하는 거. 금연자 모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거고, 비공식적인 조직,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진 자생적인 조직, 만약에 지역에 어떤 자기네끼리 모인 무슨 동호회가 있다, 무슨 어떤 모임이 있다라면 그 안에 있는 지도자를, 그 모임 안에 있는 지도자를 활용해서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는 그 지역사회 전체적인 어떤 아예 조직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조직 개발 이론, 조직 관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조직을 아예 개발을 하거나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 사회적 마케팅이나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나 뭐 이벤트,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요. 옹호라는 건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옹호하는 것. 정책을 개발한다.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혜택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유형. 그래서 개인적, 개인 간, 그리고 조직, 지역사회 정책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접근을 한다. 전략을 수립할 때라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사업에서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사회 전략을 개발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어떤 고유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특성이 있을 거고, 그런 걸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지역사회의 지지, 협력을 그래야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반감을 갖는 사업으로 만들면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돼.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개선 효과가 있을까라는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게 전략의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죠. 기존 사업이 실패했다라면은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지난번 시험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성공 요인,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라면은, 다른 사업이 성공했다라면은 얘는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반영할 수가 있겠죠. 자, 보건사업 전략과 조직의 비전, 목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전략과 비전과 목표, 나의 장기적 비전,
나의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거기에 따른 전략 당연히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지 성공할 수 있겠고, 다른 사업과 같이 해야 돼요. 보건사업이 항상 독단적으로만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뭐 환경개선 사업, 식품위생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보건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 규모와 지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사업이 하다 말거나 이래도 안 되고, 규모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략, 평가, 보상, 어떤 사업을 성공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더 열심히 사업을 시행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 보건사업의 평가 내용도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쭉 하고 나면은 항상 뭘 해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 자, 보건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의 정의와 이제 목적을 보면은, 자, 평가는 목표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게 평가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고, 자, 사업 평가의 목적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평가해서 목표 달성했네, 못했네, 그게 끝이 아니라, 자,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그럼 왜 못했지? 뭐가 문제였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결국 여기서 땡이 아니라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라.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어떤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게 평가의 하나의 또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사업의 평가는 이제 기획과 관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결정할 때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게 하나의 또 평가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그 다음 사업을 위해서 평가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개선하겠죠. 다음 사업에서는 똑같이 안 하겠죠. 왜 실패했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자원 배분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보건 사업에 대한 평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자, 평가의 목적도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평가 자료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둘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수집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뭐 기획을 할 때도 목표가 중요하지만 평가 자체도 이 평가가 뭘 위한 것이다라는 목표가 명확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사업을 개선할 거야 라면은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좀 더 주력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가할 때 평가의 원칙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제 12가지 원칙인데 이거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이 일상적인 게 시험 문제에 꽤 쏠쏠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평가는 당연히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평가를 내가 왜 하느냐, 단순히 목표 달성만 확인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다음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느냐, 사업을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평가는 그 사업 계획에 관련된 사람, 사업에 참여한 사람, 그 사업 평가 영향을 받게 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 돼요. 보통 시험 문제 보기로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한다 라고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보건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오답으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보건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평가는 언제부터 하냐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해요. 그래서 우리 현황 분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현황 분석도 평가예요. 진단을 위한 평가.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평가를 해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난이도가 너무 어렵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끝난 다음에도 평가해요. 그래서 결국 평가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자, 측정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그 측정 기준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세운 목표가 측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결과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전 과정을 다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죠. 기획부터 최종 결과까지 포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장점, 단점 다 평가돼야 돼요. 장점만 평가한다, 단점만 평가한다, 다 틀린 거예요. 자, 미래지향적이면 활동중심적으로 시행한다. 자, 이 평가로 끝이 아니라 항상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활동중심적이다. 활동 자체를 평가한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목표 달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면 문제를 기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평가에서 마련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 결과가 사업 향상 성장을 위해서 되먹이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 환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가는 환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드백이라는 환류.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환류, 피드백을 통해서 의사결정, 다음 의사결정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습득의 경험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참 우리말 어려워요. 그쵸? 저게 뭔 소리야? 별 얘기는 아니고 이게 결국은 내가 경험했잖아요. 사업을 통해서 그게 다 그 경험을 이제 습득을 했으니까 다음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피드백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방법, 결과 보고서. 자,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뭔 말이야? 이 평가에서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평가의 원칙이에요. 지역사회 평가 사업, 보건사업 했을 때 평가의 내용, 서비스의 노력, 이 사업에 얼마나 노력을 들였느냐 평가해야 되고요. 성취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 성취도 평가해야 되고요. 서비스 성취도에는 중간 산출도 있고 최종 산출도 있어요. 중간 산출은 중간중간에 사업 실적 같은 걸로 평가하는 거고, 최종 산출은 구체적인 목표, 방향 이런 거 있죠. 뭐 고혈압 유병률의 변화, 그러니까 사업의 결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몇 명에게 보건교육을 하고 몇 명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참여 정도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평가, 중간 산출이겠지만 최종적인 산출은 뭐예요? 그래서 고혈압 인지율이 얼마나 높아졌고 치료율이 얼마나 높아졌고 조절률이 얼마나 높아졌고 합병증 발생률이 얼마나 낮아졌고 이런 것들,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은 최종 산출이 된다라는 거죠. 중간 산출은 사업의 실적, 사업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사 평가에서 또 노력과 성취도의 비율, 얼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얼만큼을 성취했는지까지도 봐야 된다. 결국은 효율성이에요.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 개념이다. 그리고 성공했다면 또는 실패했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 과정 중에서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목적 달성에 기여한 요인은 뭐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실패하는데 원인이 된 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서 평가의 이제 내용들이었고요. 뭐 평가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자, 평가 방법을 이제 제시한 또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정말 많은 학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기준도 많이 만들고 모형도 많이 만들고 이론도 많이 만들고, 그쵸? 우리 다 공부해야 되게. 자, 보건사업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학자가 서치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제가 그냥 이름만 본 거예요. 먼저 요거 보고 다시 설명 들어갈 건데, 서치만하고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서치만의 평가 기준에, 보건사업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예를 들어 섞어놔요. 또는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섞어놔요.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 딱 먼저 보면요, 여러분,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은 사업에 앞머리가 달라요. 다 사업에 대한 걸 평가하는 거예요. 서치만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성과는 어땠느냐, 효율성은 있었느냐 달라서 우선 기준을 먼저 앞에 앞머리에 사업에 나오면 얘는 서치만은 아니구나 라고 먼저 기준 헷갈리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쉬운 문제 틀려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생겨서 다 맞추는데,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순간 헷갈려. 그럼 이제 그때 멘붕이 오면서 내가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헷갈려지거든요. 그럴 때는 만약 그런 상황이다. 사업에 아, 얘는 서치만은 아니구나. 이렇게라도 먼저 구분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서치만은 업무량, 노력에 대해서 평가해요.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 성과를 평가하고요. 그 성과가 충분하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성과냐, 충족량, 성과의 충족량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과가 투입 대비 산출이 괜찮으냐,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평가해요.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사업이 적합했느냐, 사업이 충분하냐, 사업이 효과가 있었느냐, 사업이 효율성이 있었느냐, 그 사업에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사업에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두고, 보통 공중보건에서는 이 정도로 비교해서 그냥 그 서치만의 평가 기준 찾는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됐었고,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 평가 내용들 중에서 설명해놓고 요거는 어떤 평가에 대한 내용이냐라고까지 문제가 나와요. 행정에서 그렇게 나왔으면은 공중보건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했고, 업무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실제 사업에 얼마나 노력이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 발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핵 환자 발견을 위해서 방사선 촬영을 몇 명이나 했지? 이게 노력이에요. 촬영 건수, 예방접종 건수 이런 것들이 노력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업 활동량, 질 이런 것들을 포함한 투입 에너지, 투입 양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 사업을 얼마나 많은 노력을 업무가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느냐라는 거고요. 성과는 그 노력을 통해서 효과가 얼만큼 나타났느냐. 우리가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한 시간이나 교육한 대상 숫자 이런 것들로 노력을 평가한다면 그걸 통해서 실제 예방접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방접종을 몇 명이나 받았느냐. 이제 결과가 되는 거고, 자, 결핵 환자 발견을 해서 방사선 관찰을 했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라면은 결핵 환자를 몇 건 발견했느냐라는 게 결과, 성과가 되는 거예요. 이 성과를 평가하고 나면은 그럼 그 성과가 이 지역에서 충분한 양이야? 라는 것까지 보는 게 성과의 충족량이에요. 그래서 사업 활동이 얼마나 수요를 충족해줬는지 또는 기대, 요구되는 목표량에 대한 실적량, 우리 요구, 목표, 예를 들어서 환자 몇 건, 예방접종 몇 건, 예방접종 몇 건이 우리가 목표인데 실제 성과는 몇 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70명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목표량에 대한 실적의 비율을 보는 게 서치만의 평가 기준에서 성과의 충족량, 성과가 얼마나 충분했느냐라는 거고요. 결핵 발견을 위해서 관찰한 대상자의 비율이 실제 결핵 발생률 감소시키기 충분한 만큼의 그 관찰이었느냐, 그 결과였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의 의미, 내용은 달라지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노력, 필요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느냐라는 걸 보는 게 성과의 충족량이에요. 자, 효율성은 항상 뭐다? 투입 대비 산출이다. 효율성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인풋분의 아웃풋,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데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이 좋으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비교 검토한다 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투입 대비 산출이 좋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투입된 인력, 예산,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단위당 얻은 결과가 최대다. 우리가 적게 들이고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많은 결과물을 냈으면은 가장 효율성이 좋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결핵 환자 발생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 예방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자, 업무 진행 과정은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분석해서 이 사업의 실패 요인은 뭐냐, 성공 요인은 무엇이냐를 보는 게 업무 진행 과정이다. 자, 결핵 발견 사업을 하는데 업무 진행 과정을 봤더니 보건소가 지역이랑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아예 촬영하러 잘 못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다라는 거, 또는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안 왔어요. 그럼 홍보 부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 업무 진행 과정인 거고요. 자,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는 사업의 적합성, 많은 보건 문제 중에서 특정 사업을 선정을 했겠죠. 뭐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순위에 따라서 그 목적, 그 사업이 정당하냐, 그 사업이 정말 우선순위 있는 사업이냐,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냐라는 걸 평가하는 것이고요. 사업이 충족량, 문제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발생률, 유병률을 통해서 판단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이 제공이 됐느냐, 사업이 충분했느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하면은 결국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 사업을 통해서 결국 목표를 달성했느냐, 사업의 효율성, 사업이 투입 대비 산출이 괜찮냐 라는 거, 효율성, 사업에 의한 부수적인 효과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아니었는데 생각지 못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사업이 그런 것들을 파악한다. 사업의 부수적 효과까지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보건사업의 진행 단계별 구분인데 평가할 때 보통 요런 우리 뭐 보건 교육이나 사업할 때 요런 평가 많이 하는데 계획 평가, 중간 평가, 종합 평가 또는 뭐 그 진단 평가라고도 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계획할 때 하는 평가예요. 계획에 대한 평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평가겠죠. 그러면 자, 중간 평가는 과정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몇 명에게 보건 교육을 할 거고 몇 명에게 팜플렛을 돌릴 거고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지 배포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요. 종합 평가는 이제 목표 달성했는지, 목표 달성 못했다면 원인이 뭔지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종합 평가라고 불러요. 사실 평가를 하는 그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본 거고, 자, 심화 박스 안에는 또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요거는 심화 이론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사업 평가에 대한 것까지 갖고,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끊었다가 역사를 한 번에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